자, 소득세 마지막 강의 이제 기타 소득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 내용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연금 소득 다 끝나고 나서 이 연금 소득에 대한 총괄표를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교수학습센터에서 요거 다운 받잖아요. 요것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연금 소득에 대한 내용, 소득 구분과 과세 체계 이제 따로 정리를 해놓은 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불입 시에 뭐 보험료 공제를 받고 소득 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세액 공제를 받고 전액 공제 한도 있다라는 거 공부했었고요. 이거 우리가 수령을 할 때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는 경우와 연금 외의 형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라는 거 공적과 사적으로 구분해가지고 공부했던 것도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이랬을 때 소득의 지급자와 귀속자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타 소득에 대한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요 순서대로 수업 진행해 나갈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기타 소득의 범위에서 기타 소득이란 해가지고 정의가 나오게 되죠. 기타 소득은 말 그대로 기타예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각각 소득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사업 소득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다라는 거 있었고요. 근로소득 뭐예요? 고용관계를 맺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이 근로소득이었잖아요. 그쵸? 각각 소득마다 소득의 정의가 있어요. 이거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이 발생되긴 했는데 이러한 소득에 대한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과세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이 소득을 기타 소득이다라고 해서 열거를 해놨어요. 우리는 이걸 지금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기타 소득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과 이제 기타 소득과 비교해가지고 많이 소득 구분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일단?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면 사업소득, 일시우발적으로 발생이 되면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득 구분이 되는지에 따라서 각 이제 그 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구분의 실익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요거는 뭐 실무에서도 많은 이제 뭐 예규나 판례 등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우리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우발적이면 기타소득 이렇게 이제 소득 구분이 된다라고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기타소득의 범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저작자 외자가 저작권 등의 양도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 저작자 본인의 저작권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업소득이에요. 요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저작권료 받으시는 분들 있죠. 뭐 작곡가 이런 분들 저작권료 받잖아요. 그쵸? GD가 본인이 그 만든 곡에 대해서 저작권료가 나와요. 이거는 사업소득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타 소득은요. 저작권 외자. 여기서 저작권 외자다라고 하는 건 저작권 등을 상속받았거나 징여받았거나 양도받은 자, 이 자가 양도 사용 등의 대가로 인해서 받는 금품, 이거를 우리는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김현식 아세요? 김광석 아시죠? 이등병의 편지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김광석 님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누군가는 이거에 대한 저작권을 상속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상속을 받았을 거예요. 이 상속받은 자가 김광석 님이 작곡하신 곡에 대해서 저작권료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때 그 상속받은 자의 소득은요,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해요. 반면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저작권, 작곡을 해가지고 저작권료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작곡한 곡에 대해서 본인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업소득, 본인이 작곡한 게
아닌데 내가 저작권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작권 외자가 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무채재산권의 양도 대여로 받는 금품. 무채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광업권, 광산을 캘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어업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뭐 권리 뭐 이런 거겠죠. 상표권, 뭐 영업권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실 거 일단 여기서 뭐 영업권만 일단 하나 기억을 좀 해보시고요. 영업권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회사의 매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보면 그 홍대의 한신포차라고 있잖아요. 만약에 홍대 한신포차를 운영하고 있는 A라는 사장님이 B라는 사람한테 이 홍대 한신포차를 넘기려고 해요. 팔려고 해요. 이때 이 A라는 사람의 재무제표를 이 홍대 한신포차의 재무제표를 딱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산가액이 뭐 한 10억 그리고 부채가액이 4억 그래서 순자산가액이 한 6억 정도라고 해볼게요. B라는 사람이 와서 A라는 사람한테 당신 현재 순자산가액이 6억 원이니까 저 이거 6억 원에 매입을 할게요 라고 한다면 A는요 이거 B한테 6억 원에 팔까요? 절대 안 팔아요. 6억 원에 플러스 얼마만큼 알파를 분명히 받아올 거예요. 그때 이 A라는 사람이 순자산가액이 6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를 받아올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홍대 한신포차는요. 지리적인 메리트 그리고 네임밸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순자산가액으로는 안 판다라는 거죠. 지리적인 메리트와 네임밸류 이런 것들은요.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거래를 할 때 이런 부분은 플러스 알파를 내서 거래를 할 거란 말이죠. 영업권이라는 건 그 회사의 매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B라는 사람이 이거를 6억 원이 아니라 8억 원이라는 돈에 매입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8억 원을 주고 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순자산가액이 6억이면 6억 원에 사면 되는데 8억 원을 주고 이 가게를 산다라는 건 그 회사의 매력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죠. 이 돈을 웃돈을 더 주고라도 이 회사를 나는 매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영업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가지고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 영어권을 이제 영어권 단독 양도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금 위에서 공부한 것과 같이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의 대가로 받은 금품, 이거는요. 양도소득으로 봐요. 만약에 홍대 한신포차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홍대 한신포차 사장님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토지와 건물과 홍대 한신포차 이 가게를 한꺼번에 같이 넘겼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받는 금품은 이거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구분을 양도소득으로 해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고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양도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고요. 영업권을 단독으로 만약에 팔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양도소득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소득으로서 열거되어 있는 소득인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거 우리 사업소득 할 때 한번 공부했던 적 있을 거예요. 사업소득 할 때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여기서 공부를 했었죠.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 및 양도로 인한 소득. 이거 페이지는 19페이지고요.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역권 지상권에 설정되어 소득은 사업소득 중에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한다라고 했고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에 설정되어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한다. 이거 기억나시죠? 요거에 따라서 요거는 우리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우리 리마인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시의 지급이자예요. 자, 원칙적으로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시의 지급이자는요, 과세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이 대표적인 게 뭐 요런 거예요. 이제 뭐 내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뭐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받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거고요. 여기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건요.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것, 즉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된 것, 그거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기타 소득으로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원칙적으로 정신적인, 육체적인 손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금전적인 손해인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해서 받은 것은 기타 소득으로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물건을 팔기로 또는 물건을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A가 B한테 물건을 몇 월 며칠 날에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갑자기 저 이거 물건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A는 B한테 이 정해진 날짜에 이 물건을 납품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매입을 했다든지 물건을 제조를 했다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갑자기 B의 변심으로 인해서 내가 만든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B는 A랑 계약을 할 때 계약 조항에 넣어둔 위약금만큼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A가 B한테 물건을 팔기로 약정을 했는데 갑자기 그 정해진 날짜 전에 A가 이제 B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이거 물건 못 맞춰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B는 뭐예요? 사업적으로 손해가 발생되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몇 월 며칠 날에 이 사람한테 이 물건을 받아오기로 했는데 그걸 받아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B의 사업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A는 B한테 위약금, 배상금 등을 지급을 하게 되겠죠. 이때 받는 소득, 이걸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는 거고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다음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주택 입주 지재 상금이에요. 주택 분양 시에 사업주가 정한 승인 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것. 우리 뭐 아파트 같은 거를 분양을 받게 되면 입주 예정일이라고 있어요. 몇 월 며칠까지 뭐 잔금을 치르고 몇 월 며칠부터는 당신이 여기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분양회사는 주택을 파는 사람들 말하는 거고요. 입주자는 여기에 이제 그 주택을 사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정된 입주일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입주일까지도 이 분양회사가 제대로 이제 그 주택을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환경으로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입주자는 입주 예정일에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요? 나는 몇 월 며칠 날에 입주 예정일 날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존에 살던 집을 이미 처분을 해놨고요. 입주일에 맞춰가지고 나의 모든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분양회사에서 우리 이때까지 입주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요? 뭐 모텔을 가든 호텔을 가든 뭐 여관을 가든 자기가 입주 지연일 만큼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거 보상금 누구한테 받아요? 당연히 주택 분양한 회사한테 당연히 받아와야겠죠. 이때 이렇게 받아온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택 분양 시에 사업주가 정한 승인 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해서 그에 대한 배상금 성격으로 입주자한테 주는 거. 이때 이 입주자가 받는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의미죠. 사실 근데 이거는 굳이 과세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해요. 물론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집 의식주 중에서 우리 요거는 이제 주잖아요. 집이 있어야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한 배상금 성격으로 우리가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만큼은 뭐 숙박비 같은 걸로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과한 면이 없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자, 두 번째로 부동산 매매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배상금. A가 B한테 뭐 토지나 건물을 팔기로 했는데
양도자의 변심 또는 양수자의 변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계약이 뭐 불발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위약금, 배상금 당연히 지급을 해주셔야겠죠. 그런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에요.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이것도 금전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 결국 이런 것들은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성격에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요건 이해 가는데 주택입주 지재산금은 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다음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사고 피해 보상금 같은 거예요. 사망이나 상해 보상금 또는 위자료 등으로 받는 것, 이건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하지 않지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의 지급이자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괄호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를 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여기서 키포인트는 일시적이죠. 이 물품 또는 장소를 계속 반복적으로 대여를 하고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는 거고요. 뭐 어느 정도가 일시적이고 어느 정도가 계속 반복적인지는요, 납세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요. 세무대리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무대리인의 판단에 맡길 수도 있는 거고요. 신고가 들어간 이후에는 과세관청의 판단 또는 법원의 판단 등에 의해서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가 일시적이고 어느 정도가 계속 반복적인지는 법에서 정해진 게 없어요. 자, 일시적 문예 창작 소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문예학술,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원고료, 뭐 인세, 그리고 창작품에 대해서 받는 대가. 요것도 이제 일시적으로 받는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일시적이 키포인트죠. 일시적으로 받는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서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업소득으로 과세예요. 대표적인 게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구분을 보시면 소설가 뭐예요? 이 사람은 소설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 소설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출간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인세가 나올 거고요. 이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인세를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업무 관계가 있는 사보기재 원고료 강사료 신규 채용 시험 출제 수당. 우리 회사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내가 우리 회사의 신문에 기재를 했다. 또는 우리 회사의 어떤 그런 신규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회사의 신규 직원들한테 강의를 했다. 또는 뭐 신규 그 신입분들 시험 출제를 내가 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업무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해서 사보에 기재하는 원고료 등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어요. 이거를 뭐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는 없겠죠. 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어쩌다 한번 내가 독립된 자격에 의해서 사보에 기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소득을 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또는 아예 고용관계가 없어요. 나는 지금 뭐 그냥 A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B회사의 신규 직원에 대한 채용 시험을 내가 출제를 한다거나 뭐 이러한 경우에 이때는 고용관계가 없이 내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는 없고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거. 다시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고요. 업무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요. 업무관계가 없거나 고용관계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같은 원고료나 같은 인세라고 하더라도 소득 구분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시적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서